그동안 길게 한 2달 동안 이제 기초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까지 안 하던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는 기본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학원에서도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직접 이렇게 그 질문도 받아보지만은 인터넷으로 많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하는 거를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자꾸 질문하잖아.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에는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설명이 아마 미진했으니까 분명히 질문이 있었고 그 사람이 몰랐다는 건 또 여러분도 모를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기면서 좀 중점으로 다시 알아야 되고 잘못 이해됐던 거.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데 내가 이거 이해 안 됐으니까 이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특히 인강 들으시는 분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건 결과식만 알아라 그러는데 또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보강해서 하는 걸로 해서 쭉 훑어보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질문이 들어왔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구대기 하면 몇 가지 외워둘 사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구 태양의 크기 같은 거는 필요 없겠지만은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30만 킬로미터인가 맞죠? 30만 킬로미터. 이건 빛의 속도고 1억 5천만 킬로미터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런 거 같은 거 외워둬야 된단 말이야. 지구하고 그래가지고 이 거리를 이 1A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혹시 모르니까 에스트로노미컬 유니트라고 하면 될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1AU 맞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태양의 온도는 온도 한 6,000도쯤 된다는 거 이것도 K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쯤 되죠. 30만 킬로미터. 자,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지구는 비중이 이렇게 우선 반경이 6,400km 이거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반경이 그 다음에 질량까지는 몰라도 보통 지구의 밀도가 한 5쯤 되거든요. 5 여기서는 보통 5.5 좋아요. 근데 지표에 있는 흙, 바위 이런 것들이 2.7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밀도가 5.5인데 지표면이 2.2면은 어떻게 내부가 더 무겁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게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무거운 거로 보면 니켈하고 니켈하고 철. 그래서 이걸 니페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이렇게 무거운 물질로 된. 그러면서 압력으로 눌려져 가지고 이게 용융 상태로 돼 가지고 액체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건 왜 어떤 거로 알 수 있냐면 지구 지진파가 우리 알다시피 P파, S파, L파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는 이 고체는 통과해도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지나온 길을 보면 암영 지역이 나타나고 뭐 그런 거는 여기가 저기 가운데가 코어가 액체로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때? 저기 대충 지구의 질량이 한 5쯤 되는데 지표가 3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는 5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니켈과 철로 돼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니페층이고 뭐 이렇게도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되고. 사계절. 계절이 우리 저기 쭉 공부해 왔을 때 알았겠지만은 그 1년이 12달이 되고 한 달이 뭐 일주일이 7일씩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랬어요? 지구의 주기가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쭉 살면서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보통 뭐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동양권에서는 오히려 달 중심권으로 이렇게 했었다고. 왜 그러냐면은 달을 보면 날짜를 할 수 있어. 그리고 특히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음력을 쓰면은 이 물때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농사하는 것보다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그래서 음력을 쭉 써왔거든. 그 음력은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하면 한 바퀴 도는데 365일쯤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가 뭐 24시간이고 뭐 일주일이 모여서 4주가 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12개가 모이면 이런 스타일로 돼 있었는데 이 음력으로 하면은 달의 주기는 28일에서 29일 요 사이거든. 그렇게 보면 차이가 엄청난다고. 그래서 이거는 윤년은 4년에 한 번씩 집어넣잖아. 그 정도 4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뭐 400년에는 뭐 3개는 좀 빼야 돼가지고 뭐 100의 횟수가 되면 뭐 3일은 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충 4년에 겨우 하루 차이인데 이 음력은 안 그래. 한 번 들어가면 한 달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고 또 이 달만 딱 오늘 며칠인지 알 수 있어서 편하긴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아주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를 24등분을 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절기가 24절기라 그래서 입춘호수 쭉 있는데 이거 외울 수는 없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눈을 보면서 눈에 익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24절기인지 아닌지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가지고 보고 거기서 이제 가운데 들어있는 춘, 하, 추, 동 이렇게 돼서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는 대충 뭐 3월, 6월, 9월, 12월 뭐 20일 그 사이에 들어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로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면은 태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걸 완전한 원이 아니고 타원이라고. 타원은 초점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20률이 굉장히 동그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좋다는 소리야. 그래서 굉장히 동그란 거지만은 2개의 초점 중에서 한 초점, 이쪽에 태양이 있다고 보고 여기를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 어떻게 도냐면은 항상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도는 거라는 말이야. 그렇죠?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이거를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보는 거야. 우리 기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그러고 플러스 회전이라고 그러고 와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태양을 주위를 도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기도 하겠지만 얘 자체도 또 이렇게 돈다는 소리야. 모든 게 다 이렇게 도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쪼개서 여기가 춘, 하, 추, 동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문제는 이쪽이 짧은 것이 이 근일점이고 이 긴 것이 장일점이란 말이야. 긴 반경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하지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래야지 남반구를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가 남반구가
저기 남극이 24시간 저기 나시고 여기서는 북극이 24시간 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 춘, 하, 추, 동이 되게끔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돈 것은 여기가 동짓날이라서 12월이지 진짜 근일점은 그보다 한 1, 2주 좀 늦어. 그러니까 저기 동지가 12월 23일이라 그랬잖아. 진짜 근일점에 오는 날짜는 한 2주 정도 늦어가지고 1월 뭐 10일 안짝 이쪽에 들어있다. 그거까지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시고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저기 춘뭐 여기가 이 앞에 입춘이 있고 여기서는 입하가 있고 여기 입추가 있고 입동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저기 15일 간격으로다가 절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도는 방향은 이렇게 돌고 있고. 그래서 그 모양. 그 다음에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동그란 건데 우리가 저기 외기 쉽게 이렇게 한 거고 또 지구도 마찬가지야. 지구가 이렇게 보면은 저기 어떻게 지구가 처음에 저기 생겼을 때는 뭐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됐고 그때 뜨거워가지고 액체 상태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식어서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기 그러면서 이게 도니까는 어떻게 이게 저기 액체 상태가 도니까는 이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짱구라는 소리야. 이쪽이 그러니까 이거를 적도 반경, 극반경 하는데 적도 반경이 크다고. 근데 이것도 편의상 그런 거지 엄청 동그랗다는 소리야. 20률이 여기 나와 있지 않나? 보통 태양이나 지구 20률이 안 나타나지 않았나 보네. 굉장히 여간 동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볼링공만큼 줄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일 높은 산이 저기 뭐야 에베레스트 산이면 한 뭐 히말라야 이쪽에 뭐 8km, 8,000m 이렇게 되잖아. 8km 그거는 1, 2mm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무지무지하게 동그랗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반대로 저기 우리가 지금 매끈매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 볼링공을 지구만큼 확대하면은 지금 지구보다 더 울퉁불퉁하다는 소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구가 매끄럽다는 소리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찌그러졌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뭐 근일점, 장일점이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게 뭐야? 우리가 태양상수라고 하지. 태양상수. 태양상수는 뭐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무슨 기준값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태양에서 오는 빛이 저기 여기서 받을 때 어때요? 여기 뭐 저기 구름에 가리거나 뭐 이러면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로 쭉 올라가서 대기 상안에서 받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해서 태양에서 오는 것은 저기 평행광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받는 사람 보는 게 틀리다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받는 그 에너지의 양을 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정한 거야? 우리가 가정을 하지. 이렇게 대기 상안에서 어떻게 받아? 다 직각으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태양 상수가 정해졌으면은 내가 사는 데가 위도가 얼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기 환산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기 정한 것이 태양 상수라고. 얼마야? 그래서 대기 상안에서 사방 1cm가 1분 동안을 받으면 약 1.9에서 2칼로리쯤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받는 것이 이거는 대기 상안에서 받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극에서 받는 거나 여기서 받는 거나 받는 양은 똑같은 거지. 전부 2칼로리라고 지금 평균. 그래서 내가 만약 극이라면 여기서 얘가 얼마큼 기울어졌으니까 얼마큼 삭감해서 계산하고 으르면 되는 거라고. 근데 태양 상수 개념으로 받을 때는 어디서나 똑같은 값이지. 그 무슨 차이가 되겠어? 하루에 몇 시간 받느냐 차이 아니야. 여기서 지금 밤낮의 길이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적도는 극은 여기 갔을 때 하지 때는 24시간 받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동지 때는 어떻게 돼? 남극이 제일 큰 거지. 태양 상수 값이.
왜냐? 24시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느 게 더 많이 받아? 가까운 놈이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동지 때 저기 태양 상수값이 저기 남극의 동지 때가 크다는 얘기야. 왜 그래? 24시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오는 양은 작겠지. 왜? 비스듬히 들어왔겠지만. 그거는 태양 상수하고 관계없죠. 태양 상수는 정의상, 대기 상 안에서 직각으로 받았을 때 양이라고. 그러면 왜 그 태양 상수를 정해? 우리가 무슨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갖고 뭐 계산하고 뭐 이럴 때 표준값을 쓰려고 한 거라고. 그럼 내가 위도가 몇이고 그때 거기서 그 값에서 환산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표준값이 필요한 거지. 그게 태양 상수라고.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기 생각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지구 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대기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성간 물질이 저기 굳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벼운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뭐 이제 단단해지고 뭐 이래가지고 생겼으니까 어떻든 간에 저기 그 초창기 때의 저기 지구 대기는 성간 물질이었을 거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로 뭐 가벼운 물질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기 이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태양풍에서 싹 날아갔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성간 물질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구 내부의 물질이 저기 변해서 그 지구 대기를 이뤘다는 거거든. 그러면 뭐야? 이 겉이 이게 뭐 물론 저기 액체 상태에 있던 그 지구가 식으니까 어떻게 돼? 식으면은 우리 그 저기 팥죽이 식으면 어떻게 돼? 겉이 딱딱해지면서 어떻게 돼? 쪼개지지, 클릭이 생기잖아. 왜? 저기 말르니까 저기 이 부피가 줄어드니까는 안에 같은 거 겉이 줄으니까 터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 내부에 있는 물질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 것들이 활동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지구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것. 그러니까 화산 활동. 그러면 뭐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화산 그러면은 저기 황이 많고 해서 유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기 많이 나오는 건 어떻든 간에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수증기, 유황 성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황성분이 많고 그러니까는 이 황성분이 뭐 SO2, 뭐 SO3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 이제 물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돼? H2O 하고 하면 H2SO4 해가지고 이게 황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지구가 그 수증기가 저기 초창기 그 대기에서는 그 지구에서 그 화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증기가 나오고 황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안개가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저기 엉겨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때 황산이 돼가지고 낮은 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된 것이 그게 바다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다가 어떻게 돼? 황산으로 찼던 바다야.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었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는 2차 대기라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아까 저기 성간 물질에 의해서 가벼운 물질로 주 성분이 됐던 것을 1차 대기라고 그러고 요렇게 된 것이 2차 대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2차 대기의 주성분은 어디서 생겼어? 지구 내부 물질이 나와서 된 거라고. 그래서 주로 H2O하고 황산 저기 황 성분이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해가지고 지구 낮은 곳으로 이렇게 비가 돼서 모인 것들이 바다야. 그때 이 바다는 그 이제 황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때 이제 그 지구의 그 안반들 같은 것에서는 칼슘 성분들이 있잖아. 이거하고 중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 염기가 생기면서 바닷물이 짜진 거라고. 그러면서 중화가 되고 하니까는 이제부터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자기 생물이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이 그게 분해되면서 특히 이 광합작용하고 생물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산소가 나와서 그래서 산소가 있는 대기를 3차 대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돼? 가벼운 물질로 된 그 성간 물질로 된 것이 1차 대기. 그다음에 2차 대기는 지구 내부에서 이 황하고 수증기가 돼서 된 거고 3차 대기는 산소가 있는 대기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가보고. 자, 그 다음에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저기 대기가 막 생겼는데 이 중력이 작용하고 그러니까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중심에서 이 가스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일에서 잡아당기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밑에는 많이 있고 위에는 차츰차츰 이제 가벼운 물질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기가 뭉쳐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정화가 돼 가지고는 이 지구 대기 중에는 5분의 4가 질소가 이렇게 차지하고 5분의 1이 산소가 차지하고 이렇게 쭉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게 저 위로 가면은 이제 한 80km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가벼운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주 올라가면서 100km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수소하고 헬륨만 남게 되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얘가 5분의 1 산소, 5분의 4가 이게 질소가 되는 이렇게 균일하게 된 요거 한 80km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밀도는 분명히 밑이 많아, 밀도가. 하지만은 80km까지는 조성비가 똑같다는 소리야. 어디서 여기서 이제 공기를 이만큼 가고 여기서 이만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내려오면 똑같이 그저 5분의 4는 질소, 5분의 1은 산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균질대기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믹서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갈고 해서 아주 그냥 곱게 갈아놓으면 위라 아래라 그 조성비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하고 같은 이치야. 근데 문제는 이런 가스들이 압축을 하면은 액체가 되는 데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온도를 엄청 낮춰주면 다시 또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물은 H2O는 그저 0도에서 액체가 되고 산소가 되고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한계적이 낮은 거야. 그래서 다른 물질은 이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은 압력이 엄청 높거나 아니면 온도가 엄청 낮아야지 액체가 되는데 액체가 기체가 액체가 되는데 이 수증기는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액체가 되고 또 조금만 압력을 줘도 액체가 되고 그렇다는 소리야. 그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다른 기체들은 항상 그냥 그렇게 조성비가 일정한데 이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물이 그냥 증발해 가지고 기체가 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요 대기 성분 안에. 그러니까 H2O도 분명히 기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수증기가 들어있는 기체를 수변 공기라 그러고 수증기가 아주 없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건조대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무한히 들어가냐면 그게 아니니까 문제라고.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여기서 일기압 그러면은 얘는 질소의 분화, 산소의 분화, 또 뭐 다른 거 아르고 이런 거의 분화, 수증기의 분화까지 포함해서 일기압이 돼서 이거를 전압이라 그러는 거라고. 근데 여기를 갖다가 무한히 수증기가 들어가지고 전체 공기를 다 빼놓고 수증기만 차지하는 대기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안에 공기 중에서 그 수증기압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끼리 뭐라 그랬어? 그릇으로 표시하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그릇은 무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 그릇이 커가지고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엄청 들어갈 수 있고 온도가 낮으면 그릇이 확 작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상온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5도 이런 데서는 한 번 10g 뭐 이 정도 들어가고 좀 우리가 좀 높다고 생각하면은 공기 1kg 안에 한 30g 정도가 들어가. 한데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0도 근처에 오면 1g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소리야. 뭐라 그랬어요? 그릇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이제 그릇이 있다고 치는데 이 그릇을 갖다가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쌀을 살 때 옛날에는 한 말 두 말에서 부피로 샀어. 지금은 키로로 사잖아. 뭐 똑같은 얘기지. 쌀을 한 말 사나 두 말 사나.
쌀 1kg 사나 2kg 사나 그 비율도 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그릇의 크기를 무게로 잴 수도 있고 압력으로도 잴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압력으로 표현했으면 이거를 포화 수증기 압이라 그러는 거야. 됐어요?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무게로 표시하면은 포화 혼합비라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이거를 압력으로 표시하면 수증기압, 무게로 표시하면 혼합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기체들이 그냥 조금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야.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막 액체가 질소가 액체가 된다든지 막 이러면 이거 우리가 계산하기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만 딱 그런 거지. 얘가 수증기가 이거를 한계 압력 또는 한계 기압이라 그러거든. 한계 압력 또는 한계 온도. 이게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얘가 높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체는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해야지 액체가 되고, 아니면 온도를 엄청 내려야지 액체가 되는데, 수증기는 그저 뭐 0도씨만 되면 되고, 일기압하에서도 액체가 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중에서 수증기가 좀 유일한 거야. 그래서 얘 수증기 때문에 기상이 변한다고 보면 돼. 우리가 수증기가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기상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상이 변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잡열이 흡수되고 방출되고 그런 거야. 보통 1g이 수증기가 응결하면 600칼로리의 열량을 내놓고, 그렇죠? 여기 또 이 증발할 때는 주위열을 600칼로리씩 가져가고, 뭐 이러니까는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걸 백색의 석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도 좀 알면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이너선도에서 뭐 이런 걸 구해야 되고 뭐 습도 구하고 그런 이유가 왜 생기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체에 비해서 수증기가 독특하다는 소리야. 상온에서 그냥 액체도 될 수 있고 질소도 액체도 될 수 있고 고체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야. 상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온이라는 보통 한 16도 정도를 치는 거거든. 중위도 지방의 평균 기온을 내면 한 16도쯤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온에서 그 세 가지의 상을 다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체라고도 보면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좀 지나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표 1-3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지구대기의 성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사지선다 하니까 최소한 5개 정도는 알아둬야지 시험 보는데 대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질소고, 그래서 질소는 몇 %냐면은 한 5분의 4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적비를 보면 한 78%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도 좋고 그냥 한 5분의 4쯤 된다. 그 다음에 분자량을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이거야. 질소는 28이라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14니까 거의 2배에서 N2니까는 28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달린 거는 그만두고 28 정도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산소야. 그래서 산소가 한 5분의 1쯤 되는데, 그래서 한 최적비로 봐서 한 20% 이렇게 정도 되는데, 얘는 16이니까 32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아르곤, 그것까지 이제 알 필요 없고 그냥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네온 요 순서대로 된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벌써 해야 되나? 이 화학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화학에서 어떤 거냐면은 일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일몰은 자꾸 딱 그려놓고 봅시다. 이렇게. 그게 얼마냐면 22.4리터야. 22.4리터면 1리터가 1000cc야. 그러면 이거는 1000cm 3승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1m, 요거는 1리터가 요거고, 요건 22.4리터야. 그러면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세면 단시, 배, 천만,
22,400cc쯤 된다는 소리지. 센티미터 삼성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왜 이런 거냐면 우리가 단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것들은 몇 가지들은 그 써왔던 편의상 그 CGS 단위로 표시하는 게 편해. 하지만은 우리가 계산하고 그럴 때는 MKS 단위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바깥 나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센티미터 삼승 붙여놓고 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나? 둘 맞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터 삼승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안 해도 그냥 22.4리터만 해도 편의상 해도 다른 거 할 때 아마 지장이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좋아요. 22.4리터고 이 부피가 그리고 여기가 0도씨고 1기압일 때 그래서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 그래.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고 이렇게 화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22.4리터를 이렇게 딱 취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다는 소리야. 항상. 어떤 기체가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그 기체의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이거를 그냥 아보가드로수 그러면 돼. 아보가드로수. 처음에 이거는 가설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실험적으로 이게 맞아가지고 이걸 이제 법칙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 그러니까 자 뭐야? 0도씨 1기압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하는데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그걸 갖다 1몰이라 그래. 1몰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항상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가 질소가 들어가도 6 곱하기 10의 24승계 산소가 들어가도 10의 23승계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면은 5분의 4가 질소가 들어있을 거고 5분의 1이 산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질소의 무게는 28일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곱하기 뭐 5분의 4하고 그렇죠? 그다음 플러스 산소 36인가? 16의 2배가 32가 맞네. 32. 거기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전체를 5분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약 30쯤 해가지고 29점 몇인데 그냥 평균에서 대충 한 30 정도가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22.4리터를 갖다가 무게로 딱 달아보면 얼마 되면 30g쯤 된다는 소리야. 공기의 무게가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몰의 무게가. 이거는 22.4리터고 이거를 대충 조금 더 크게 해서 1m로 해서 뭐 한 1.3kg쯤 돼. 그 뭐 비율상으로 이렇게 계산해 봐도 돼. 심심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22.4리터일 때고 1kg 그러니까 사방 1m일 때는 한 1.3kg쯤 돼. 공기의 무게가.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순수한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질소가 5분의 4, 산소가 5분의 1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산소가 이렇게 막 들어가야 수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수증기가 한 개 들어가면은 이 자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질소나 산소 중에 빠져나와야지. 확률상으로 많은 것부터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뭐 5개쯤 들어가면은 질소가 4개가 빠지고 산소가 1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평균적으로 30g짜리가 빠지고 근데 물은 H2O니까는 요거가 2고 요거 16이니까 18짜리야. 그러니까 32짜리가 빠지고 18짜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공기는 가벼워지는 거란 말이야. 왜 그래? 1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공기의 성질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요.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또 다 봤어. 근데 뭐 한 20년 전 뭐 이럴 때 문제는 그런 문제도 엄청 나왔단 말이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 공기는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뭐 변하지 않는다,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알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이게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가벼우니까 잘 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가벼운 공기가 잘 뜨는 거니까. 왜? 공기는
비가 올라 그러면 어떻든 간에 수증기래 이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비가 오려면 온도가 낮아져야 되거든. 온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상승하는 게 제일 왜? 상승을 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온도가 떨어지면 이 안에 있는 그릇이 작아지고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어떻게 돼? 언젠가는 그릇하고 같아지고 그렇죠? 남으면 넘쳐나야지. 넘쳐나는 것이 눈에 볼 수 있는 안개나 구름이 되는 거고 안개가 구름이 서로 뭐 부닥치거나 아니면은 엄청 찾아가지고 빙정이 생기거나 하면은 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를 난다 그랬어? 비가 올라 그러면 어떻든 간에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류를 찾자는 것이 우리 기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상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건데 상승하는 공기를 재려면 이게 힘들다는 소리야. 왜? 워낙 값이 적어. 그걸 측정하는 종관 측기가 없다는 소리야. 왜?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옆으로 이동하는 공기를 재는 거는 모르지? 에어로벤이나 3배 풍속계로 잰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돼? 1초에 그저 뭐 몇 메타 이렇게 도는 걸 재는 거야. 1초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페이스 근처에서는 뭐 3m 뭐 이하로 이렇게 불지만은 한 1km쯤을 나가면은 10m 내지 20m/s로 불어. 그래서 이거를 특성값이라 그래. 종관 규모의 특성값. UV의 그 속도가 10m/s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10m/s인데 그 상승하는 공기의 그 속도는 얼마냐면 센티미터 단위라고. 많아야 5cm. 아주 그냥 극렬한 내우가 있어가지고 주먹만한 우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한 30m/s도 가능해. 그러면은 옆으로 가는 거 30m,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30m, 위로 올라가는 거 30m, 옆으로 가는 거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상승유정의 속도라고. 그러니까 공기가 1초당 30m 올라가면 이건 무지무지한 거지. 그러면 그런 공기가 한 30분 정도 지속하면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야. 평상시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대기에서는 초당 1cm 내지 5cm. 비가 막 오고 막 이러는 대기에서는 한 10cm. 10m.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엄청 적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옆으로 지나가는 거는 재는 측기로서 상승하는 측기를 잴 수가 없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미래를 알고 그런 거는 종관 측기들이 이렇게 생기고 관측을 하면서부터 아는 방법은 뭐야? 시간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지 항상. 그래서 옆으로 뭐 바람이 여기다가 아니지 여기 있는 뭐 물건이다가 뚝 떨어진다 그래. 그럼 여기 운동 방정식을 알면은 얘가 초당 얼마큼 변화하나 그 변이를 아는 거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관측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그 변화율을 알면은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은 얘가 몇 초 후에는 몇 초 후에는 어디 가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건 충분히 다 계산이 돼. 한데 얘는 이게 너무 작아서 측정이 안 되니까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래서 기상에서 연적 속도만 관측이 되면 비 온지 안 오는지는 쉽게 아주 해결이 되는 건데 관측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관측이 안 되니까 딴 방법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저기 앞 그러면 알잖아.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가 온다. 알았던 거라고. 고기야? 이 공기가 하강하니까 이 뜬구름도 솟아내서 날씨가 좋다. 그래서 이 명제가 나온 거지. 그런데 어때? 항상 저기압이라고 비가 오고 항상 고기압이라고 맑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딴 방법들을 찾는 거지.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와도를 찾는 거라는 거였어. 그렇죠? 왜 와도를 찾아? 와도는 상승하는 공기의 속도는 잴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 위에서 본 거야. 여기가 북쪽이라 그러고 여기 남쪽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거 뭐 1km 사이를 두고서는 관측을 했더니 여기가 어떻게 돼? 5m/s가 나오고 이건 관측이 되잖아. 이거 10m/s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시호화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크면은 바람개비를 놔보면 돼. 이렇게 돌지. 그러니까 지구 도는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그러면 상승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공기는 초당 얘에 비례해서 얘가 5고 얘가 10인데 얘가 5고 20이면 얘는 20짜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소리야. 어떻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얘가 크면은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공기가 올라간다는 소리야. 차가 크면 클수록 그걸 시호화도라 그러지. 시호화도가 크면 클수록 돌면서 올라가는 상승속도가 커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거 지금 상승속도는 재수가 없지만은 옆에 있는 이거는 재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대기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상승 속도를 가름해 가지고 아는 방법이 와도를 구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운동 방정식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필요한 값을 뽑아내가지고 와도 방정식을 만든 거라고. 그래서 그 와도 방정식을 어떻게 하나? 발산항하고 그다음에 틸팅항하고 솔레노이드 하겠는데 이 값은 적다고. 그럼 발산만 가지면 되지. 발산을 여기서 발산이냐 수렴이냐는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공기가 이렇게 확장하는 거 이걸 갖다가 발산이라 그러는데 마이너스 발산은 수축하는 거지. 그래서 공기가 수축하면은 이렇게 수축을 하면 상승류가 커지는 거고 공기가 발산하면 하강류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하층에서 수렴하면 뭐가 생겨? 저기압이 생기는 거지. 하층에서 발산을 하면 고기압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축했다. 그러면은 이 수축하는 율 갖고 상승률을 따져서 알 수가 있는 거라. 이건 어떻게 돼? 이 상승하는 율을 아는 건데 이거는 그 상승하는 이 공기를 직접 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가 잴 수 있는 거를 가지고선 쟀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도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와도가 이렇게 되는 시호와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곡률와도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곡률와도하고 시호와도하고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와도값이 얼마가 된다. 그럼 와도값이 얼마면은 상승률가 얼마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정한다는 소리. 그래서 그건 어디에 나타나? 보조일기도에 나타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지금 1시간 이렇게 해봤는데 몰라 이게 좋은 방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강의를 들었었잖아. 야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은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기다 올려주시란 말이야.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설명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때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고 그 전에 이런 걸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강의를 그 전에 이런 강의하고 이렇게 바로 문제로 들어갔으면 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방법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는데 이 질문 수준이 모르고 질문하는 것 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달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어요.